안녕하세요. 피부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굴이 붉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는 주사라고 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안면 홍조가 있으셔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께 당신은 주사 피부염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주사요? 저 술 안 먹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주사라고 하는 것이 꼭 술을 먹어서 빨개지는 그런 술 주자의 주사가 아니고 붉을 주의 주사입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피부가 붉어진다. 특히 양쪽 뺨이 붉어지거나 혹은 코가 붉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사라고 일컬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 로사시아라고 하는 이 질환은 피부가 붉고 염증이 있는 상태로 보통 우리가 흔히 안면 홍조나 딸기코나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홍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는데요. 1번,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2번,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혈류가 확 공급이 되면 그런 과한 반응 때문에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 과항진, 결국에는 불안장애나 신경장애랑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민도가 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훅 떨어지면서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약간 갱년기 증상 중에 얼굴이 조금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 혹은 이제 임신을 했을 때에도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이나 피부 자극이 일어난 상태에서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테면 피부과 연고 중에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을 확장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연고를 오남용하는 경우에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스테로이드에 의한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과하게 세안을 하거나 화장솜으로 빡빡 문대거나 과하게 스크럽을 하거나 그런 기타 등등의 자극이 가는 행동으로 인해서도 피부가 붉고 따가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포함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춥거나 덥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정한 온도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매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한 잔 먹거나 혹은 나한테 관심이 확 쏠리거나 땀나는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얼굴이 붉어지긴 하잖아요. 이 붉어짐은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붉어짐이 완화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 그러면 그거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간혹 내가 세안을 하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이거 주사 피부 아니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 세안하는 온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얼굴이 혈관이 확장했다가 또 수축하고 이러면서 생리적인 반응으로 해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보다는 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극이 없어도 항상 얼굴이 술톤을 유지한다, 너 술 먹었어? 이런 표현을 듣거나 혹은 내가 별명이 홍익인간이다, 약간 그런 붉은 톤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생리적인 반응은 아니죠. 내가 원래 붉은데 거기에서 내가 운동을 하고 술을 한잔하고 땀이 나거나 나한테 관심이 쏠리거나 긴장하거나 하면 더 붉어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다시 술톤으로 돌아와. 그거는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항상 붉은 것 플러스 모세혈관이 강줄기처럼 늘어나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다발성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치료가 미용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주사 피부염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얘가 여드름처럼 구진형 혹은 농포성으로 피부가 볼록볼록 염증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다.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렵거나 따갑거나 뭘 발라도 내가 너무 예민하다. 그런 경우도 치료가 좀 필요한 피부 장벽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사 피부염에서 1번은 악화인자의 회피입니다. 내가 어떨 때 피부가 더 붉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그 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인지 아니면 세안을 한다고 하면은 미온수나 찬물로나 물의 온도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얼굴이 확 붉어지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얼굴이 더 붉어지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내가 찬물로 세안을 하면 붉어진다. 그럼 찬물로 세안 안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원인 요인을 회피하는 것이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사 피부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이 내가 좀 남들에 비해서는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라고 동의어로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극 클렌저, 순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을 이것저것 기능성으로 다 때려 박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 하나를 정해서 덧바르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게는 순하고 장벽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염증이라든지 그런 혈관의 예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항생제나 혹은 혈압약을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모낭충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또 주사 피부염이 좀 이렇게 활동성으로 더 확 붉어지기 때문에 모낭충의 개체수가 좀 많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낭충의 개체수를 낮추기 위해서 수란트라 모낭충 약을 발라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성 홍조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약간 이런 것과 좀 더불어서 그런 걸 교정과 함께 안면 부위에 스킨 보톡스를 맞는 것도 난치성 홍조의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내가 항상 술톤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혈관 레이저, V빔이나 시너지나 뭐 DDR이나 그런 계열의 레이저들을 해보는 것도 술톤을 조금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M 같은 관리가 아무래도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얼굴에 붉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붉은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입니다. 얼굴 붉은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치료가 필요한 주사 피부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루성 피부염도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드름도 피부가 간혹 붉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피부를 붉게 하는 질환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약물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교정하면 돌아오는 그런 홍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이었습니다.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는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술톤을 5단계에서 2, 3단계로 낮춰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하면 또 다시 갈 수 있다. 모든 걸 완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암이나 완치가 있지. 결국에는 내가 잘못 행동하면 또 돌아오는 것이 피부 질환 중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